걸 한 3주 전에 한 것 같은데 다들 기억이 나시나요? 네. 다들 그때 오셨던 분들인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이면 당황하실 것 같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번에 거래할 때마다 거의 키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안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 최소될 텐데 키가. 그거를 관리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월렛이라는 게 키링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 프라이빗 키들을 들고 있는 건데 결국은 관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타입 0, 1, 2인데 타입 0는 그냥 말했듯이 그냥 무조건 랜덤으로 제너레이트해서 키 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백업해야 되는 거고, 디터미니스틱은 마스터 키가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타입 2가 하이어라키컬 디터미니스틱 이거는 아예 다단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키 구조가. 그래서 서브 키가 또 마스터 키가, 그러니까 뭐 1층 마스터 키, 2층 마스터 키, 3층 마스터 키가 따로 있는 거고 1층 A 구역 마스터 키, 1층 B 구역 마스터 키 그런 식으로 계층 구조, 파일 시스템 파일 같이 그렇게 계층 구조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비트코인 북이 기톱에 보면 무료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갑 모형 센스 있게 잘 그려놨더라고요. 보면 키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필요하면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갑에 넣는 겁니다. 그런 형태인 거고 제이밭이라고 뭐 디스크 끼 레이드로 안 묶고 짜라라고 수십 개씩 달아놓는 거 그런 걸 제이밭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제이복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입 1은 그러니까 마스터 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거기다가 뭐 인덱스 넘버나 그런 걸 붙인 다음에 해시를 해가지고 또 키를 계속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뭐 붙이는 게 0번 키, 1번 키, 2번 키 그런 식으로 시드에다가 그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그걸 해시를 해서 만드는 그런 건데, 그러면은 시드를 하나만 갖고 있으면 거기부터 내가 갖고 있는 키를 만들려면은 뭐 키로 거래될 때까지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시드만 백업을 뜨면 되는 그런 구조를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걸 시드를 잘 보관 안 하고 잃어버리면은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타입 2 월렛이 그러니까 퍼블릭 키 하나, 마스터 퍼블릭 키를 하나 두면은 그거 차일드는 그 퍼블릭 키로부터 프라이빗 키를 안 쓰고 만들 수 있는 보안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고 비트코인 소스를 봤을 때는 타입 0하고 타입 2는 있는데 타입 1은 제가 못 봤거든요. 코드를 뒤에 간단하게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HD 월렛이라는 건 타입 2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처음에 시드를 만드는데 뭐 니모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그 C++ 코드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시드는 그냥 외부 유틸리티 같은 걸로 제너레이트 하는 거 같고 하드웨어 지갑을 쓰거나 그걸 임포트하는 것부터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니모닉을 쉽게 얘기하면 뭐 이게 2048개 단어를 만들어 놓고 뭐 그러니까 아무 책이 있는 거죠. 예전에 게임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몇 번 코드는 뭐 해가지고 단어 같은 거 입력하기 그런 거 프로텍션으로 소프트웨어 프로텍션으로 많이 썼는데 그런 게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사람이 기억하거나 적기 좋게 코드를 부여해 놓은 거고, 근데 2048개면은 11비트거든요. 10승이 1024니까. 그래서 이게 비트 크기가 안 맞는데 그거는 끝자리를 뭐 조금 잘라가지고 해시할 때 글자 수를 맞춰주는 거고,
그러니까 128이면은 11로 나누면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121일 텐데 한 8을 더하면은 132가 되면은 12 곱하기 11이 되는 거고 그렇게 그만큼을 붙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환을 하는 거고 일단 시드는 중요한 게 어쨌든 랜덤으로 생성된 값인데 128비트, 256비트, 512비트 랜덤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값인데 뭐 지갑이나 그런 데 기억하기 좋게 니모닉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복잡한 해시를 써 가지고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그냥 랜덤한 쉽게 추측하기 어려운 랜덤 값으로 시드가 있는데 비트코인 보니까 보통은 256비트를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해시를 쓰는데 이게 HMAC 샤512 이거는 무조건 메시지를 512비트로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했던 전자서명 비슷한 방법을 쓰는 건데 길이를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없으면은 뭐 비트가 더 작으면 뒤로 뭐 정해진 게 있어서 뭐 패딩을 붙인 다음에 0이 아니고 정해진 게 있는데 그걸 뭐 해시를 2번을 감싸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건데 결국은 512비트 크기로 나온다. 이게 시드가 뭐 몇 비트지 아니면 메시지가 얼마든지 간에 해시 값이 512비트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고 HD 올렛에서는 그럼 512비트를 만들었으면 그걸 잘라서 앞쪽에 512비트는 프라이빗 키를 쓰고 그 오른쪽 거는 체인 코드라고 나머지는 체인 코드라고 쓰는데 저번에 ECDSA에서 뭐 초기 값이 딱 정해져 있고 그걸 프라이빗 키만큼 곱하면은 결국 그만큼 루프 돌면서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퍼블 키는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트가 나오는 거죠. 타입 2 월렛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이스탠디드 키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는 512비트 그 키를 512비트보다 더 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체인 코드하고 프라이빗 키를 묶어서 쓰거나 체인 코드하고 퍼블 키를 묶어서 쓰거나 그런 익스텐디드 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건 아시고 코드를 보시면 저기 근데 왜 퍼블키는 비트가 달라요? 아 저번에 얘기 드렸었잖아요. 비트가 그 타원 방정식 식에서 y가 제곱이 돼가지고 제곱이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부호값이나 그런 걸 기록을 안 해주면은 둘 중에 어떤 건지 그래서 그래서 더 붙어 있다고. 그래도 저번에 들으셨으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갑자기 말씀하시지. 그리고 처음에는 처음에 이거 뭐 비트코인 시드 이건 해시 뭐 솔트 값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에 처음에 뭐 초기화하는 그런 값인데 이거는 책의 뭐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코드는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V아웃에서 언사인드 캐릭터면은 이거는 캐릭터가 뭐 16비트인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8비트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사인드 캐릭터 자체가 64바이트면은 8을 곱하면 512비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거기다가 결국은 512비트짜리 해시 값을 만들고 보면은 반쪽 그래서 처음에 키점셋 그래서 뭐 해시를 초기화해서 뭐 시드를 섞고 뭐 어떻게 해서 V아웃해서 64바이트가 여기다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 리턴값 같은 거 쓰는 랭귀지 복잡한 거 리턴할 수 있는 랭귀지 같은 거 많이 쓰시면 이해가 안 갈 건데
여기다 결국은 제너레이터한 값을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에 이거 두 개는 그 두 개가 키의 셋이랑 맨카피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 자르는 건데 원래 C 계열이 그렇게 비트 자르고 그런 것도 좀 코드로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냥 배열해서 그냥 반씩 쪼개는 거죠. 그저셋점 키에서 네. 저 플러스 32가 왜 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64를 둘로 나눈 그거보다는 C++ 네. 코딩 해보셨죠? 네네. 그럼 이터레이터 써보셨어요? 네. 이게 비긴하고 엔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32가 뭐냐는 거죠. 근데 일단 배열이 64바이트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앞과 걸 뒤를? 포인터를 주면은 플러스 0이니까 시작점인 거고. 그러니까 엔드 두 데이스 개로 나눴다는 예,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0에서 32인데 갈로인데 2갈로니까 이거 포함 안 되니까 0에서 31비트까지 이터레이트 하면서 복사하는 거예요. 반을 자른다는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독성이 굉장히 안 좋죠 코드가. 이건 랭귀지가 뭐 이래서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타입 2 월렛을 보시면 재밌는데요. 일단 마스터 키는 하나 만들어요. 시드에서 마스터 키는 하나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까 타입 1은 뭐 인덱스나 거기도 체인 코드를 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마스터 키하고 체인 코드하고 인덱스 그런 걸 섞어가지고 키를 0번 차일드, 1번 차일드, 2번 차일드 이렇게 만들고 또 이제 그랜드 차일드를 만드는 거죠. 차일드에 대해서 0번 자식, 1번 자식, 2번 자식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이 계층 구조가 첫 번째 자식은 뭐 아예 입금용으로만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잔돈 받는 거 그런 식으로 용도를 막 나눌 수도 있고 뭐 큰 기업 같은 데 쓴다면 뭐 이 어카운트별로 무슨 부서별로 어카운트를 따로 둘 수도 있고 장점 관리의 용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차일드 만드는 방법인데 차일드는 일단 마스터 키는 HMAC 그런 거 해가지고 뭐 거의 랜덤인데 좀 안전하게 랜덤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첫 번째 차일드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차일드 만드는 방법인데 그럼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지금 처음에 가지고 있는 건 512비트를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프라이빗 키하고 체인 코드인 거예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거는 만들 수 있죠.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로 만들 수가 있고 인덱스 넘버 이제 이건 정하겠죠. 몇 번 차일드를 만들지 그렇게 정하는데 일단 이거를 퍼블릭 키, 체인 코드, 인덱스 넘버를 연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아까하고 똑같이 그 512비트가 나오는 해시를 돌립니다. 돌리면은 차일드 코드 똑같이 512비트가 나오는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값을 그 왼쪽에 나온 레프트 값을 더하고 라이트 값은 그냥 두고 이걸 더하면 프라이빗 키가 되고 그게 차일드 퍼블릭 키를 만들고 이런 구조인데 이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봐야 되는데 저거 HMAC 그게 아까 그 소스에서 봤던 그 함수 이름이죠? 네. 그냥 무조건 메시지가 어떻든 간에 글자가 작은 붙여가지고 크게 만든다면 무조건 512비트로 해시 값이 나오게 해주는 그런 펑션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512비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256이면 256비트가 나오게 맞추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퍼블릭 키를 프라이빗 키를 안 쓰고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하고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 중간에 어려워. 빠지긴 했네요. 퍼블릭 키, 차일드 퍼블릭 키가 프라이빗 키가 없죠 일단은. 프라이빗 키가 없고 프라이빗 키를 에다가 체인 코드를 더했었는데 그냥 퍼블릭 키에다가 체인 코드를 더했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까 ECDSA에서 이게 프라이빗 키가 갚는 횟수인 거잖아요. 곱한 횟수인데 곱한 값이 퍼블릭 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있는데 체인 코드를 더하면 이게 그만큼 더 이걸 돌린 거잖아요. 그 횟수만큼.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로 돌려서 이걸 퍼블릭 키로 만드나 퍼블릭 키로 만들고 이렇게 돌리나 이게 더한다는 개념이 이걸 곱하면서 돌리는 개념이랑 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근데 이해는 잘 안 가더라고요. 계속 헷갈리니까 여러 번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264, 256, 31을 다 하면 다 세시컬 만들잖아요. 512로. 그거는 그러다 보진 않았는데요. 그거는 그게 더했어 이게 264하고 256 더해가지고 512가 나오면은 그 크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복되는 해시 코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중복되는 코드가 나올 확률이 해시 자체에서 워낙 낮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버플로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버플로우에 얘기가 있는데 소스 코드를 보면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뭐 약간 튜닝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안 봤고요. 어쨌든 소스 코드에 그런 거 어느 정도 대체가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프라이빗 키 없이 퍼블릭 키를 이렇게 계속 계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퍼블릭 키는 내가 돈 받을 때 쓰는 거잖아요. 나 돈을 줄 때 쓰는 거 아니고 트랜잭션에서 내가 돈 받을 때 쓰는 거니까 이 마스터 퍼블릭 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돈 받는 계정은 아예 따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서버로 항상 띄워놓고 내가 돈 줄 때는 내가 하드웨어 월렛에다가 안전하게 저장해놨다가 그때만 우리 2차 할 때 공인인증서 꽂듯이 하고 돈 받을 때는 뭐 실수를 하든 어쨌든 나한테 돈을 줄 수만 있는 거지 내 돈을 뺏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뭐 그냥이고 이번엔 하든드 데리베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차일드 인덱스가 제로엑스 8000 이걸 더해서 저게 0번인 거고 저거보다 1보다 크면 1번인 거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32비트인데 첫 번째 비트가 1이면은 반은 하든드 네임스페이스로 쓸 수 있는 거죠. 9비트로 쓰는 건데 이거는 약간은 정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다 퍼블릭 여기서 퍼블릭 키를 이용을 해서 이걸 만들면 이 퍼블릭 키하고 이 체인 코드하고 관계가 좀 생겨서 쉽게는 못하는데 만약에 어디서 여기에 매칭되는 프라이빗 키를 주면 이 차일드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안이 문제가 있어서 아예 이걸 프라이빗 키를 넣어버리면은 그런 관계가 깨져가지고 그런 게 방지가 된다 그런 건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퍼블릭 키 계층구조 장점이 나 그런 걸 제대로 활용하기는 어려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상위 디렉토리만 원래 뒤쪽에 코드를 보면은 무슨 익스포트용 원래 뭐 인터널, 익스터널에 있는데 그런 상위 디렉토리는 이렇게 서로 관계를 끊어가지고 보호를 하고 마스터키 바로 밑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든드로 한두 단계는 하든드로 생성을 하고 그 아래쪽은 보면은 일반적인 두 번째 방법으로 생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고 이거는 자세히 찾아봐도 명확하게 설명이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코드에서는
차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퍼블릭 키를 넣는지 프라이빗 키를 넣는지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따 코드는 잠깐 보여드릴 텐데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키를 달라 그러면 n차일드가 31이라는 건 32비트에서 첫 번째 비트가 올라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사인드 캐릭터니까. 시프트 했는데 1이 남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32비트, 31비트 시프트 하면은 첫 번째 비트만 남는 거예요. 0 아니면 1인 거예요. 근데 그게 0이면 일반적인 퍼블릭 키를 가지고 데리베이션을 하는 거죠. 퍼블릭 키로 체인 코드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퍼블릭 키를 쓰고 else 보시면은 BIP 32 해시 이것도 결국은 아까 511비트짜리 해시 그걸 부르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보시면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C키가 프라이빗 키 코드인데 비기님은 자기 시작점하고 그걸 넘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차이가 프라이빗 키나 퍼블릭 키나 그 차이인 거고 n차일드 저쪽 if문은 아닌 거는 뭐 그리고 add에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밑에 트윅 add 그런 게 저 함수가 오버플로우 그런 게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add 함수라. 퍼블릭 키를 저거 위에 BIP 32 해시에서 세 번째 파라미터가 결국 넣는 그 키라는 거잖아요. 그 else는 0이면 이 프라이빗을 넣는 건가요? 자기 자신이 프라이빗인 건가요? 비기는 자기 자신이 프라이빗인 거고요. 네, 이걸 보시면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는 4개가 들어가잖아요, 파라미터가. 근데 보시면 이거는 3개가 들어가잖아요. 차이가 네. 하나가 0이라고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페어런트 퍼블릭 키. 페어런트 퍼블릭 키를 안 넣었네요. 네. 안 넣는다는 뜻이에요. 프라이빗 키. 프라이빗 키를 넣으면 만들 수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같이 넣어주면은 서로 다른 쌍으로서 에러 날 확률이 있는데 프라이빗 키만 받아가지고 그걸 제너레이트를 하면 오히려 에러 확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드로는 굉장히 심플한 거죠. 네, 이거는 영어 모르는 코드 못 읽겠는 코드. 그러니까 이게 참 코드를 보려면 먼저 책을 공부를 하고 코드를 봐야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왜 하는지 참 그래서 사실 시작점을 찾기가 좀 어렵고 밑에 이거는 몇 번째 차일드 만들어 달라 그런 멤버로 들어있는 건데 핑거프린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붙이는 거죠. 비트스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월렛이 아까 HD 월렛 같은 경우는 이게 경로가 있으니까 이게 경로에 대한 주소가 있는 거거든요. 주소가 있는 건데 그 주소 체계를 설명을 드리면 네. 그래서 첫자가 M이면은 소문자면 프라이빗 키고 대문자 M이면 퍼블릭 키인 거예요. 그리고 0, 1 그런 건 0번째 차일드, 1번째 차일드고 이게 뒤에 어퍼스트로피가 숫자 뒤에 붙어 있으면 하든드 긴 거예요. 프라이빗 키로 만든 그 차이인 거고 그렇게 경로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코드 간단하게 키를 만드는 거를 원래 저기 키를 만드는 게 있는데 그냥 잠시만요. HD 월렛이 타입 2가 아니고 그냥 매번 키를 재생성을 해버리죠. 저기 깜빡 있는 걸 보시면 그러니까 타입 0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냥 랜덤으로 그냥 계속 만든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이거 컴프레스드 그거는 그거죠. 퍼블릭 키를 압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X 좌표를 알면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데 X 좌표가 2개가 있을 수 있어서 부호가 들어가는 거고 512비트를 264비트로 압축했는지 그 여부인 거예요. 이게 그 컴프레스드는
그래서 이 타입에 따라 델리베이션을 하는지 새로 생성하는지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설명을 하려는 게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메타데이터에서 ID라고 나오잖아요. ID는 여기 비트코인에서 자주 쓰는 160비트 해시 펑션이 있어요. 그걸 돌려가지고 그걸 키로 놓고 키값을 다 쓰면은 이게 크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메타데이터라는 게 그냥 이 키들을 갖고 있는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일드 키를 만드는 과정인데 보시면 이게 인터널 있고 익스터널 있고 패스가 정해져 있어요.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2단계까지 하든으로 돼 있죠. 뭐 m/0 어퍼스트로피. 2단계까지는 보통 상위 디렉토리 아예 이게 뭐 위쪽에 그 키를 알더라도 상위 걸 이용해서 체인 코드를 만들 수 있으면 아래 게 다 뚫리고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는 좀 하든대로 만든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키를 만드는 거는 그림대로기 때문에 직관적입니다. 어렵네요. 어렵죠. 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걸 보면. 그 패스에서 네. 이게 진짜 뭐 어디 하드디스크 위치에 저렇게 돼 있어요? 하드디스크 위치에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그런데 그 논리적인 개념상의 논리적인 개념으로 있는 거고, 그건 장치에 따라서 파일에 쓰는지 뭐 하드웨어 플래시로 쓰는지 그거는 또 나름대로 또 암호화를 해가지고 들어있겠죠. 그 키스토어 같이 일반적인 프라이빗 키 저장 키스토어 같이 또 암호화가 어차피 될 거고, 또 원래 자체 암호 키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로 이게 키스토어는 암호화가 될 거예요. 논리적 감사합니다.